자, 지역의 후보들 우리 많이 만나보고 있죠. 정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진실성이 느껴지고 미래통합당 후보님들 정말 탄탄한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하고 있다라는 생각들 여러분 매일매일 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의 이 기대를 꽉 채워줄 우리 후보를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남의 이창근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불러볼까요? 이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참 24시간도 모자랍니다. 24시간도 모자라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이고요. 가장 먼저 네. 어떻게 이렇게 출마를 하시게 됐는지 그 출마의 변을 좀 듣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출마하기에까지 참 큰 결심을 했습니다. 네. 정치 신인이고 상품으로 따지면 신상품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4년여의 시간이 참으로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문재인 정부는 처음 출발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겠다. 그래서 마치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듯한 맞아요. 그렇게 시작을 한 정부인데 네.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586 운동권 세력, 거대한 정치 집단이 돼버린 맞아요. 권력 집단이 돼버린 네. 그러한 세력이 주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경제를 망가뜨리고 외교를 망가뜨리고 안보를 무장하게 시키고 국론은 갈갈이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로 갈갈이 찢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결국 이런 586 운동권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이제 정말 제대로 전문가들이 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당이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탄생의 의미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 당이 과거부터 보면은 8년마다 한 번씩 위기를 맞은 것 같은데요. 2012년도의 위기도 우리가 잘 극복해서 과반 의석을 했고 네. 이번 총선도 8년 만에 맞은 위기였는데 네. 어쨌든 586 운동과의 싸움에서 정말 제대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정말 사명감과 의무감에 저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 싸워서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이루자라는 큰 사명을 지금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하남으로 나가셨어요. 왜냐? 하남 전문가시거든요. 20년을 네. 넘게 거주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네. 많이 발전을 못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남은 제가 지난 98년 12월부터 살게 된 곳이에요. 네. 그리고 제 아이가 나고 자란 곳이고. 그렇군요. 근데 하남은 쉽게 말하면 지금은 뜨는 상품이에요. 아이고, 왜? 네네. 미사 신도시 때문에. 그래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인구 측면에서 봤을 때 증가를 한다면은 그거를 마치 성장 도시라고 하는데 네. 인구만 증가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네. 근데 인구는 증가했지만 제가 98년 12월에 들어왔을 때 들었던 얘기가 네. 지금도 제가 이번에 정치 신인으로 출마해 보니 네. 똑같은 얘기가 아직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몇십 년째.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네. 바로 하남의 현 주소고 네. 하남이 가진 문제점. 대표적으로는 하남이 자족 기능이 없다. 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남이 교통이 불편하다. 아직도 교통이 불편하다 그래요. 네. 그것이 하남이 가진 문제점이고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입니다. 네. 자, 자족 기능이 없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 자, 이것을 둘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이 후보님 또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자, 지역을 네. 위한 어떠한 공약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하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인구가 10만, 13만, 16만 가다가 이제는 27만 4천여 명으로 성장한 급성장. 거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인구가 성장하다 보니 하남 전체가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것은 절대 인구를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특히 제조업, 산업단지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하남이 가야 될 방향은 네. 미래 산업의 방향,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네. 저희 당이 집권 여당일 시절에 수립했던 국가 전략이 있습니다. 네. 하남 지역에 포함된 그런 국가의 계획, 지역 경제 발전 계획, 네. 거기에 부합한 산업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 창조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 의료 관광 산업이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공약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 교통. 교통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마치 저희 당의 징역 1년형의 징역을 1심에서 받은 분이 어쨌든
공천에 네. 불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출마를 했는데 그분이 어쨌든 한때 우리 당의 의원이셨는데 네. 공천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나가셨는데 음. 그분이 하시겠다고 뭐 하고 했는 그런 교통 공약은 사실 들여다보면은 네.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의 시절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수립된 것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한 지하철 5호선 부분, 네. 그거를 저희가 개통을 음. 말 바꾸기 했던 게 이때까지 사실이었어요. 개통 시기 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제대로 네. 정직하게 개통을 마무리 짓겠다. 음.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이 되면서 네. 결국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3호선 연장이 확정이 됐는데 네.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장기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해 교통축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제안대로 하면은 지하철 3호선은 말 그대로 신도시에서 멈추는 단절되는 네. 도시가 단절되는 역할밖에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3호선과 5호선이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호선과 5호선이 만나서 하남이 지역 내의 균형 발전, 네. 하남이 남쪽과 하남이 북쪽이 균형 발전하고 미사 신도시가 생기고 이미 그 구도심으로 전락해버린 네. 하남의 심장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런 시청이 위치한 그런 하나의 거대한 구도심이 네.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통축이다. 그래서 저는 3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환승하는 교통축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교통계획에 의해 제안한 3호선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는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저희 미래통합당 후보 제가 당선된다면 하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시 수정하고 다시 논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 뭐 정체됐던 부분도 가장 잘 알고 계신 우리 후보님이 자 무엇이 네. 문제인지 너무 잘 아니까요. 해결할 네. 수 있는 것도 나다. 이렇게 말씀 좀 주신 상황인 것 같네요. 자, 믿음이 갑니다. 자, 지금요 댓글에 네,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저 미사에 사는데요. 우리 이 후보님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승리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많이 주시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창근 이렇게 많이 네.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네. 끝까지 힘을 좀 내주시고요. 네. 하남도 이제 젊고 참신한 분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창근 후보 네네. 꼭 밀어주셔서요. 하남시가 제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후보님 응원해 주시는 분도 네. 많고요. 특별히 하남시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또 보내주시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더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전에 말씀을 좀 주셨지만 문재인 정부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네. 무엇이 문제인지 뭘 심판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문제점은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가지고 먼저 논하면은 네. 여론조사 기관들이 코로나19 대책을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메르스를 겪으면서 방역 체계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방역 체계에 대한 학습 효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체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의료보험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대처가 잘 된 거고, 맞아요. 정작 코로나19 대책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책을 봐야 되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3년 실정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 말은 코로나19가 경제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경제학자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폐기하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기반한 네. 반기업 친노조 정책, 그리고 주 52시간 급격한 인상, 네. 그리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맞아요. 그리고 말뿐인 규제 샌드박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경제는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아왔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경기가 침체 국면, 하강 국면에 왔는 상황에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네. 문재인 정부 3년의 실정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통계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네. 이미 작년 경제 성장률이 2%로 추락했어요. 그렇죠. 올해는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도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8%,
심지어 1.6%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의 경제 실정을 봤을 때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어서 경제 위기, 경제 코로나로 온 상황에 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다시 해결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저는 한때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네네. 경제사령탑이라고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분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셨고 네. 이렇게 경제 그 전문가 또는 경제 관료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말 관료인데 그렇죠. 경제수장이 노라고 못하니 지금 공무원들이 적폐 트라우마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 정말 경제를 아는 정당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만 거슬러 올라가도 네. 우리가 집권 여당일 때 경제가 그나마 다시 살아났고 맞아요. 수출도 잘 됐고 중소기업들도 다 박수를 쳤어요. 네.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에 표를 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네네.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네. 네. 그분들이 적폐 트라우마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은 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인 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자신들이 박근혜 정부 때 모든 정책을 폐기하고 적폐로 몰려고 했지만 네. 못 없앤 게 몇 가지 있어요. 금융 쪽으로 보면은 네. 기술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금융. 네. 그 부분은 뭐냐면은 정말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네. 정책 자금을 지원해서 그 기업이 정말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요. 네네. 보신주의 타파해라. 그래서 그러한 기술금융에서 기업들을 평가할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해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기술금융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에 문재인 대통령이 쇼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50조 원 재원을 편성해서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대출 어렵죠. 병목 현상이라 그래서 맞아요. 깔때기 돈이라 저는 표현하는데요. 깔때기에 물 떨어듯이 아유.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아유 정말 뭐 대출 창구마다 가면 눈물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는 것만으로도 맞습니다. 내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 정말 이런 대책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저도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후보님. 후보님 진짜 네. 전문가시니까요. 꼭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 지금 자 빨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승리하고 국회로 가셔야 하는데 지금 싸움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586 운동권과의 싸움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나쁜 정치와의 싸움까지 이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자 요즘 상황 어떤가요? 상대 후보 평가도 좀 해주세요. 네, 586 운동권 세력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 지역들이 네.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586 운동권. 맞아요. 그들은 이번 공천에서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사람은 586을 기환이라고 할 정도로 기환을 했어요. 맞아요. 대표적인 선수가 김민석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 하남도 전대협 1기 출신이 주자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본인은 네. 민주화를 했다고 그래요. 민주화. 네. 과연 민주화를 했던 사람들이 그간에 우리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그들이 어떠한 권력 집단으로 성장했는지 네. 우리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586 운동권과의 싸움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은 전통적으로 공당이고 원칙이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정당의 원칙은 공천에서부터 네. 정말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런 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불복하고 마치 우리 당의 당무로서 본인의 개인 비리를 포장하는 그러한 후보가 지금 무소속, 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은 마치 당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 당원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안타깝네요. 나쁜 정치라고 규정하는 네네네. 겁니다. 나쁜 정치. 그래서 나쁜 정치의 싸움. 음.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오로지 네. 국민과 하남 시민만 보고 네. 나아가겠습니다. 네. 정말 묵묵히 그렇게 나아간다면은 네. 하남 시민들이 정말 그러한 진심을 알아주실 걸 믿고요. 정말 국민과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과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이 후보님, 지금 뭐 댓글을 통해서요, 시민들이 먼저 그 마음을 알아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문가를 아이, 국회를 감사합니다. 보내야 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 네. 후보에 대해서도 좀 내려놔라.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댓글에서 네.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진심이 통할 거라 저는 믿고요.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20대 후반 그 여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 창구에. 네. 그 은행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이 요즘 너무 힘들대요. 왜냐면 지금 오시는 분들, 뭐 대출 받으러 오시는 분들, 다른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예민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 겁니다. 네, 은행까지 고통받는 이 현실, 뭐 공무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온 국민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현실을 꼭 이 후보님이 타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하남 전문가 그리고 하남에서 20년 넘게 나고 또 자녀까지 기르고 계신 우리 이 후보님 하남시로 요번에 삼행시를 좀 지어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하남시로. 가능합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남은 2번으로 표를 모아야 합니다. 2번으로 남지 않고 어. 당을 떠난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와, 강합니다. 자, 시대에 맞는 세대 교체, 40대 젊은 경제 전문가 이창근이 답입니다. 와, 너무 훌륭합니다, 후보님. 아이고, 이 센스 감사합니다. 만점 삼행시. 거기에 굉장히 날카로운 또 비판의 목소리까지 담으신 훌륭한 삼행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창근 후보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좀 바라면서요. 자,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네요. 굉장히 아쉬운데,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우리 하남 시민 유권자분들 외에 전국의 모든 유권자분들,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시간이 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다시 다가온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 하남의 미래,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러한 모든 지역구의 미래,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그 맞아요. 얘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네. 가까이 주위만 한번 둘러봐도 알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경제 코로나로 닥친 지금 네. 정부가 얘기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소득이라는 건요, 네. 정말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생활 설계가 돼야지 소득입니다. 그럼요. 하지만 일회성으로 준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 미래통합당이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513조 슈퍼 재정을 재정 구조 개혁을 해서 100조를 만들어서 네.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네. 고통받는 계층에 집중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말씀드리는 그러한 정당이 정말 진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홍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선대들이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부분만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들 한 분 한 분이 옆에 한 번 더 말씀 주시고 표를 모아주신다면 정말 미래통합당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고 제1야당이 건재해야지만 여당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널리 홍보해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진심은 통합니다. 반드시 이겨주세요. 이창근 최고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후보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을 네. 만나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믿음이 간다,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아쉽지만 네. 우리 후보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요, 더욱더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끝까지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